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경남도정 4년 4개월은 각종 사업과 정책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강경한 입장과 태도로 인해 반대측과 충돌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 지사가 퇴임하던 날의 반응도 아쉬움과 고마움이 나온 반면에 강한 항의의 표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도지사직을 수행한 지 4년 4개월 만입니다. 여러분과 영인공나가면서 인구리를 다 채우지 못한 점은 참 아쉽지만 지난 4년 4개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연쇄 사퇴가 불가피합니다. 300억 원 내에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퇴임식이 끝난 뒤 도청을 떠나는 시각.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 후보가 탄 차량을 향해 소금을 뿌립니다.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을 비롯해 그동안 홍준표 도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비낙각경을 자행하며 경남도민을 도탄에 빠뜨린 홍준표를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중앙정치 경력을 활용해 경남도지사 재임 기간 각종 사업과 정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홍준표 전 지사. 하지만 임기 내내 반대측과 충돌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도정 4년 4개월은 마무리됐지만 그를 향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62.9%의 득표율로 무소속 권영길 후보를 따돌리고 제35대 경남도지사로 당선됐습니다. 홍 지사는 취임사에서 경남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부채 해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금의 재정 상태로는 최소한의 예산 확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임 당시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 3천억 원 수준. 경상남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듬해 2월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병원 신축 이전이 본격화한 2007년부터 적자 폭이 연간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2012년에는 268억 원에 이른 상황.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도비 지원으로 경영 개선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3년에서 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진주의료원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여기에 더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강성 노조 때문에 부실 운영이 이루어져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런 폐업 결정에 진주의료원 직원과 보건의료노조는 반발했습니다. 23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대책도 없을 뿐더러 부실 경영의 책임을 모조리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233명에 대한 그 길거리를 내모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도 반발했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돈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데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정한 것은 반의료, 반인권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 아니면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예. 난감하고 다른 주위 환자분들도 다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여기 폐쇄되면 앞이 캄캄한 그런 사정입니다.
이런 반대에도 폐업 방침 발표 이후 3개월여 만에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고공농성을 펼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끝내 진주의료원은 폐업했습니다. 재정건전화의 칼날은 다음해 무상급식으로 향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 3,040억 원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자치단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은 월권 행위라며 거부했습니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곳에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급식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경남 18개 시군 단체장들도 속속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남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60% 이상인 822억 원을 지원받지 못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원을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홍 지사가 상당히 제왕적인 어떤 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대단히 이것을 학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습게 바라보는. 이후 학부모를 주축으로 무상급식 지키기 범도민 운동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거듭됐지만 결국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4%인 491억 원만 배정하면서 다음해 4월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경상남도는 홍 지사 취임 3년 6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홍 지사 취임 당시 1조 3천억 원이었던 채무를 선심성 사업 폐지와 지역개발기금 효율 운영 등 재정개혁과 행정개혁만으로 모두 상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에서도 홍 전 지사는 채무를 모두 탕감하고 전국 최초로 흑자도정 시대를 연 것을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자부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건전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땅 한 편 팔지 않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만성적인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진주 어려운 강성노조 그거 해주신 그거 하고 경남도 그거 저 부채 그거 뭐 1조 3 몇천억인 거 그거 탕감한 그거 하고 잘한 거지. 하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을 안 하면서 빚을 줄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일선 시군에 줄 조정교부금 1,800여억 원을 미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각종 기금이라든가 기금에는 이제 뭐 여성,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이런 기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금을 없애고 폐지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 이는 뭐 사실상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는 달리 서민자녀 교육 지원 4단계 사업을 실시한 것은 홍준표 도정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민자녀들의 초중고 학습 시기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생애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1단계는 7만여 명의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교육 복지 카드를 지원하고 2단계는 17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의 입학 장학금을 지원. 3단계는 서민자녀 대학 재학생을 위해 400명 규모의 재경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2018년 2월 개원. 4단계는 졸업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경남형 기업 트랙을 연계하여 서민 자녀가 우선 채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서민 자녀가 교육 혜택을 보도록 적극 지원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천 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 거제의 해양 플랜트에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과 창원 국가산단 구조고도와 항로화 산업 육성도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불통과 막말은 홍준표 지사의 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하는 등 그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임기 내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주민 소환 운동이 추진됐고 유효 서명 8,300여 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정의 어떤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서 독선과 어떤 독중 이것이 점철되어 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도지사 주민 소환에 맞서 추진된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에서 홍 지사 측근들이 허위 서명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고 이후 홍 지사 본인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주민소환 운동 과정 속에서도 벌어졌듯이 측근 비리라든가 측근들이 여러 가지 불법 부정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청렴도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대란, 안보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4개월의 하방, 그 귀중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이제 천하대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4년 4개월의 도정을 뒤로하고 대권을 향한 출발점에 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임기 동안 성과를 입증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정책이 있는 곳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꼰대 정신이라고 뭐 그런 것도 말투도 그렇고 그 세대에서는 이해할 법도 한데 근데 저희 세대에서는 이해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한쪽에서는 불통과 독선으로 대변됐지만 또 다른 쪽에선 소신과 뚝심의 대명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고 빚도 많이 갚았고 이미지는 가감하고 뚝심하고 차원한 데는 1등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후에도 움직이는 곳마다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홍준표 전 도지사. 이 혼란상을 조속히 극복하고 그리고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더 골고루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올해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 도민과 국민의 선택으로 남게 됐습니다.